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절기상 경칩인 오늘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 가운데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절기상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인 오늘 아침은 영하권 추위를 보였는데요.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에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8도, 경주가 11도 등 평년 수준의 이맘때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다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린 눈이 얼면서 곳곳에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고요. 오늘도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되지만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8도, 영덕과 포항이 10도, 경주가 1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가 되면서 맑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가 되면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높은 물결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7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늦은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봄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과 경주의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60% 환자가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대구가 아닌 포항 신천지 교회를 방문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항 신천지 교회가 또 다른 집단 감염원이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철저한 조사가 시급합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신천지교회 관련 감염 환자는 29명으로 밝혀져 전체의 60%를 차지합니다. 더구나 포항 29번과 30번 확진 환자는 대구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고 포항 신천지교회를 지난달 16일 방문했는데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습니다. 신천지 교인 중에 대구하고 직접 연관성이 없는 분이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29분도 그렇고. 이 때문에 포항 신천지교회가 집단 감염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포항시는 대구와는 다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포항 신천지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쏟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없는 걸 보면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감염이 됐지 않나 싶은 생각이. 신천지교인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 14번 환자는 지난달 24일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았지만 나흘 뒤 지침을 어기고 경주시가지의 행정복지센터와 금융기관, 사진관 등을 돌아다녔습니다. 포항 16번 확진 환자도 지난달 21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22일 오후 포항으로 와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주소지도 옮겼습니다. 자가격리 하라 했는데 왜 자꾸 밖으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시민 입장으로서는 불안해서 그런 정부에서나 이런 조치를 좀 특히 경주시는 경주 14번 환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포항과 경주에서는 신천지 신도 2,300여 명에 대해 전수 검체 검사를 실시해 현재 1,300여 명이 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에선 월성원전 노무자 등 코로나19 확진 환자 2명이 추가로 발생해 모두 16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주시는 경증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2곳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에선 2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해 16명으로 늘었습니다. 2사람 모두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15번 확진 환자는 62살 남성으로 월성원전 협력업체 노무자이며 지난 21일 보건소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와 자가격리했고 지난 2일 다시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한수원에선 본사와 월성원전 직원에 이어 코로나19 확진 환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한수원은 현재 2명의 직원은
안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15번 확진 환자는 지난 20일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전문 업체의 방역 이후 매일 본부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근무했던 월성 3호기는 현재 계획 예방 준비 중에 있으며 이번 확진자 발생이 원전 안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경주의 16번 확진자는 22살 여성으로 황성동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며 추가 동선을 확인해 시설 폐쇄와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경주의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격리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가 추가로 운영됩니다. 중앙정부가 지정한 농협경주교육원과 함께 경상북도는 경주 화랑마을과 토암산 자연휴양림 두 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화랑마을은 62실, 토암산 휴양림은 23실 규모로 지역의 경증 환자를 받게 됩니다. 이 소규모 시설들은 우리 관내에서 확진자가 다량 발생하는 그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두는 시설입니다. 우리 지역의 확진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도 공적 마스크 지급과 추가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약계층과 임산부 등에 15만 7천 장을 배부한 경주시는 3만 장의 마스크를 추가 구입해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취약계층 위주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는 확진 환자가 이송 도중 보건공무원에게 침을 뱉어 말썽이 됐고 포항시 보건공무원은 과로에 쓰러지기도 했는데요.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공무원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방호복이 없어 우의를 입고 현장을 지키는가 하면 확진 환자의 동선 파악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게 늘어선 줄, 구하기 힘든 건 마스크뿐만 아닙니다. 방호 물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심 환자가 1차로 찾는 선별 진료소에서조차 방호복이 모자랍니다. 핵심 인원 외에는 방호복을 입지 못하고 급한 대로 우의를 입고 상담에 나설 때도 있습니다. 자가격리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준비한 체온계도 동났습니다. 격리자의 3분의 1쯤에게는 체온계를 주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루 2번씩 점검하는 체온을 격리자의 느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구입을 우리가 몇백 개를 100개 처음에 하고 했는데 또 하고 했는데 아직 구입한 게 덜 들어온 것도 있고 지금 구입 자체가 지금 좀 어렵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의 동선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접촉 사실을 알리기도 쉽지만 않습니다. 접촉자란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인지 더러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확진자하고 어디에서 어느 공간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놀라고 화를 내고 정확한 동선 파악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빠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며칠 전 일을 시간대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는 작업들이 좀 힘든 부분들이 있고요. 책임감으로 현장을 지키는 공무원들은 확진 환자의 동선을 파악해보면 아직도 너무 많은 경우가 있다며 이동 자제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동선도 메모해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이 크게 줄면서 철도와 버스, 공항 등 교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선을 조정하고 감차를 해도 경영은 계속 악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역 대합실. 평일에도 대구와 서울 등 타지로 나가기 위해 대기하던 승객들로 북적거렸던 곳이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KTX 출발 5분 전. 객실 내부에는 승객 4-5명 정도만 앉아 있으며 평소의 절반 수준도 못 미칩니다. 사람이 많이 줄어가지고 아까 아침에도 오는데 한 칸에 3명, 4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는. 시외버스 터미널 승차장도 매우 한산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줄어들면서 시외버스 운수업체는 일시적으로 노선 중단과 운행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승객이 전년 대비 90% 이상 줄었기 때문에 전 차량의 65% 정도 감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 되고 운영 자체가 2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2개월 이상 되면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존 동대구행은 10분에 한 대씩 있었지만 지금은 1시간에 한 대꼴로 크게 줄었습니다. 운행을 하지 않는 버스들이 터미널 주차장에 가득한데요. 이렇다 보니 집에서 쉬고 있는 운전기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80명, 90명 가까이 와 일할 자리가 없어지고 차를 세워버리니까 그럼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부 정책에서 TV 뭐 이런 데가 뉴스에 나오는 데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정부에서 그 대지에 써놓고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택시 업계도 손님이 없기는 마찬가지고 포항공항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자영업자에 이어 교통업계까지 연쇄적인 도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환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서 영덕과 울진이 분리돼 인근 내륙 시군과 통합되는 안이 발표되자 지역 주민과 출마 예상자 상당수가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울진의 경우 영양 봉화와는 기존대로 한 선거구로 묶이게 됐지만 인구가 2배가 넘는 영주와도 통합되면 상대적으로 지역의 위상이 위축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덕도 내륙의 군위 의성 청송과 통합되면 해안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도로와 철도 등 울진과의 국책사업 연계성도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강석호 의원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이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보도 자료를 내고 기존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의 인구는 13만 7,992명으로 이번 획정의 인구 하한선인 13만 6,565명을 웃돌고 선거구 변화를 최소화하자는 여야 합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4개 군의 미래통합당 소속 도의원과 군의원들도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획정안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정치적 논리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전 국민이 행여나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까 조심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확진 환자를 포함한 자가격리자들에게 출국금지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했는데 아무런 설명이나 조치를 하지 않아 집배원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자가격리자와 대면 접촉하며 이걸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미 배달된 등기 우편물만 8,000통이 넘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집배원 A씨는 그제 동료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무부가 보낸 등기 우편물을 배달하러 갔는데 수신자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였다는 겁니다. 제 옆에 동료가 배달 갔는데 그분이 저 확진자입니다. 제 이거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차 싶어갖고 그때 내가 이제 집배원 다른 동료들한테 연락을 하죠. 법무부는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준 명단을 바탕으로 자가격리자들에게 출국금지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이 없이 집배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확진 환자가 포함된 자가격리자들과 대면 접촉을 하며 등기를 전달했습니다. 게다가 PDA의 수령 확인 서명까지 받았는데 이 PDA는 집배원들뿐 아니라 다른 시민들도 계속 만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무부가 발송한 출국금지 등기 우편물은 13,000여 통입니다. 이 가운데 60%인 8,000여 통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나 자가격리자에게 배달됐습니다. 대구에서 자가격리 중인 확진 환자는 그제 기준으로 2,000여 명. 집배원들은 하루 100명 가까운 고객을 만난다며 법무부의 안일한 업무 처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거나 이 사람들한테 준비를 해라. 아니 격리자니까 조심을 해라. 이런 통보만 해줬어도 우리가 조금의 준비를 하고 조심을 해서 배달했을 건데. 법무부는 집배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거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들 뭐 처음 겪는 일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세심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놓칠 수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앞으로는 별도의 안내 스티커를 붙여 고객을 만나지 않는 비대면 방식의 준등기 통지 절차로 배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안동에서는 동전 노래방을 다녀간 손님 3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이한 건 이들이 일행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따로따로 왔던 손님이라는 점인데요. 채 한 평도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 같은 마이크로 노래를 불러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동전 노래방. 영업 중단을 알리는 팻말이 세워져 있고 가게 불도 꺼져 있습니다. 이곳 노래방 한 곳에서만 코로나 확진 환자가 잇따라 3명이 나오면서 2주째 굳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확진 환자 3명이 이 동전 노래방을 방문한 건 지난달 21일. 먼저 혼자 온 20대 남성이 10번 방에서 1시간가량 노래를 부르다 갔고 그 직후 육군 장교와 여자친구가 같은 방에 들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틀 뒤 처음 다녀간 2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안동시가 노래방 CCTV를 확인해 손님들 가운데 유증상자에게 검사를 권했는데 육군 장교와 여자친구 모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한 평도 되지 않은 밀폐된 공간에서 노래하면서 바이러스가 방 안과 마이크에 가득 찼고 마이크가 호흡기와 맞닿는 노래방의 특성상 전염이 쉬웠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 사람이 마이크를 이어받고 같이 함께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침이라든지 이런 어떤 분비물로 인해서 전파 경로가 되는 거죠. 손님이 바뀔 때마다 갈아 끼우는 일회용 마이크 덮개로는 눈에 보이는 분비물 정도만 막을 뿐 미세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용지물입니다.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동전 노래방의 경우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 특히나 철저한 방역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긴급 돌봄이 지원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유치원의 경우 당초 공사립 14개에서 76명이 신청했으나 어제 참여자는 42명으로 줄었고 초등학교 역시 처음에는 19개 교에서 83명이 신청했으나 현재는 14개 교에 4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긴급 돌봄 참여자가 줄어드는 것은 부모들이 휴가를 내거나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NH농협은행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구 경북 지역 부동산 임대료를 3개월간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은행은 다음 달부터 소유 임대 중인 부동산에 대해 대구 경북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3개월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고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월 10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임대료를 3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환자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선지급합니다. 지난해 3, 4월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의 한 달 평균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정산은 나중에 하는 방식입니다. 요양급여 비용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입니다. 절기상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인 오늘 아침은 영하권 추위를 보였는데요.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에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8도, 경주가 11도 등 평년 수준의 이맘때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다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린 눈이 얼면서 곳곳에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고요. 오늘도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되지만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8도, 영덕과 포항이 10도, 경주가 1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가 되면서 맑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가 되면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높은 물결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7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늦은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봄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